네, 성성국 유튜브 라이브 오늘 또 대망의 3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욕심을 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성성국도 그 여러 현장 중에 세종호텔 복직 투쟁을 하고 계시는 이제 노동자분들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와 교회와 개인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몇 주 전에 저희 그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 박형순 목사님과도 저희가 그때 한번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때 이제 저도 이제 그 세종호텔 현장에서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또 제가 또 세종호텔에서 만난 분들 중에 단연 또 최고인 분이 오늘 또 나와주신 송균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또 송균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과연 화요일마다 열리는 우리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기도회가 지금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목사님과 함께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이 투쟁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인사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영등포 산업선교회라는 곳에서 교회와 노동 현장을 연결하는 사역을 한 9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일을 바탕으로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 사회위원회에서 이제 간사로 일하면서 여전히 어떤 교회와 사회의 연결점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최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저를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현재는 뭐 네. 교회와 사회위원회 일하기 때문에 다양한 일을 하는데요. 노동에 관련해서만 좀 말씀드리면 뭐 세종호텔, 뭐 옵티컬 하이테크 등 해고와 싸우고 부당하게 뭐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겪는 분들과 함께 곁에 있는 일들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먼말치에서 이제 뵙긴 했는데 이 목사님 이거를 좀 들고 하시는 게 더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네, 또 대표님 현 대표님의 다급한 손짓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목사님을 처음 이렇게 좀 이렇게 뵀던 거는 그 몇 년 전에 그 서울역 광장에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단련함 예배 할 때 그때 아마 사회를 보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꽃갈 이런 거 산타 모자 쓰시고. 네. 그래서 이분이 제가 좀 많이 봤던 에큐메니컬 활동가분들이랑 뭔가 좀 결이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에큐메니컬 활동가분들은 나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뭔가 좀 약간 유머러스하신데 또 뭔가 좀 따뜻함이 막 느껴지는. 그러니까 에큐메니컬 활동가분들이 재미가 없고 차갑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오해하지 큰일 마십시오. 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진짜 되게 탐내하는 그런 유형인데 저는 절대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제하다 보니까 역시 너무 좋은 분이더라고요. 뭐 제가 생각하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자유롭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활동가로서의 삶은 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어요? 네. 갑자기 질문이 훅 맞구나. 네. 그때 이제 그 성탄절 얘기 말씀드리면은 이제 쪽방촌 블루스라는 컨셉이었고요. 네. 이제 뭐랄까 블루스라는 컨셉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뭐랄까 틀에 박힌 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인간은 너가 적절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사회를 보게 됐었고요. 활동가라고 불리는 거에 대한 부담은 참 큽니다. 그런 거보다는 어떻게 시작했냐? 갑자기 얘기가 두서없이 가는데 이해해 주세요. 괜찮아요. 1. 쪽방촌 블루스에서 사회를 봤던 거 맞다. 2. 활동가라고 불리는 게 부담스럽다. 하지만 하고 3. 그 영등포 산업선교에서 발바닥으로 있는 성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노동 현장들이나 사회의 어떤 아픈 현장들의 이제 발바닥으로 읽는 성서. 그러니까 머리로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직접 가서 현장에서 보고 듣고 하는 것들. 현장 신방이란 프로그램이에요. 현장에서 신방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근데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듣는 일들 통해서 그런 걸 보면서 교회의 영역이라는 게 이렇게 확장될 수 있구나. 교회가 예배당 안에서의 교회 혹은 어떤 선교지에서의 교회만 생각했었는데 국내 이런 다양한 현장들의 교회의 목소리와 귀가 되게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 많이 들어서 거기서 이제 좀 많이 느꼈고요. 처음에 그렇게 현장을 만나게 됐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때도 이제 매주 현장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뭐 재능교육 그 농성 현장도 있었었고 그때 그 무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동양 3표 시멘트 이렇게 하면서 매주 이제 뭐랄까 저한테 나름 주일 예배가 매주 드리는 것처럼 매주 뭔가 나가듯이 이 길거리에서 한 주에 한 번 드리는 게 내 교회다라는 마음으로 좀 나갔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뭐랄까 활동가라기보다는 그냥 좀 자연스럽게 그 뭐랄까 현장에서의 상황들,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을 하나둘씩 알게 되고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활동가가 돼야지 이런 것보단 저는 그렇죠. 약간 제 신앙에 의거하여 이렇게 매주 예배 드리듯이 나왔던 일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노동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니까 관심도 갖게 되고 네. 비정규직 뭐지? 그리고 막 노동 무슨 일이지? 이렇게 알게 되면서 조금 계기가 마련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산업선교 프로그램하고 그 매주 길거리에서 있던 기도에 참여가 어떻게 보면 저를 이 길까지 이끈 것 같아요. 그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우연찮게 지잖아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은 구절인데 저도 그냥 엉겁결에 친구가 그 신학대학원 프로그램으로 그 영등포 산업선교 가보라 그랬었거든요. 전 네.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단체가 있는 줄도. 근데 갔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그런 뭐랄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란 말이 있던데 그런 느낌으로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 저희 처음에 그 박형수 목사님 나오셨을 때도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나누다가 네. 나는 현장 기도회나 이런 곳이 좀 교회 같다는 생각이 든다. 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좀 비슷한 이야기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저희가 좀 함께 연대하고 있는 세종호텔 이야기를 좀 이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벌써 이제 투쟁이 3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세종호텔의 그 복직 투쟁을 하고 계신 노동자분들에 대한 좀 간략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요 질문을 미리 받았는데요. 요 질문이 좀 가장 어려웠던 게 제가 좀 정확하게 잘 전달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싶긴 하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세종호텔이 이제 세종대학교를 광장동에 있는 세종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대양학원재단에서 100% 지분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익 사업체입니다. 수익 사업체. 네, 그러니까 세종호텔의 대양학원이라는 그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수익 사업체가 세종호텔인 네. 거고요. 그 세종호텔 노동조합이 투쟁을 시작한 거는 10년도 훨씬 넘고 그 세종호텔 재단과 뭐 여러 가지 학생들과의 갈등 그런 거는 역사가 꽤 깊습니다. 그만큼 뭔가 그 세종호텔 재단, 그 세종호텔 재단을 유지하고 있는 그 어떤 가문들 일종의 약간 가족 기업 같은 게 있거든요. 3대 부자 세습되면서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점점 이렇게 뭐랄까 지배력이 공고화되고 그거에 비해서 학생들의 말이나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점점 더 이렇게 묻혀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고요. 계속 그래서 정리해고 희망퇴직을 통해서 계속 비정규직화 외주화를 시키면서 그랬을 때 좀 더 그 영업 그 주도하기가 쉬워지잖아요. 비정규직은 해지하면 되니까요, 계약을. 그래서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기에 맞닥뜨리면서 이게 해고하기 정말 좋은 시기가 온 거죠.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특히 관광업계는 치명타였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 정리해고를 많이 받았었고 이 노동조합은 정리해고 대신에 우리가 좀 상생안을 해서 우리도 얼마 희생하고 서로 해가지고 이거를 잘 유지하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좀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진행했고요. 특별히 그거를 좀 거부하는 그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퇴직하는 그 과정까지도 그냥 말 안 들어서 너는 퇴직 이런 게 아니라 막 퇴직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교환대 계시던 분을 갑자기 뭐 설거지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뭔가 부당하게 전보하기도 하고 영어 시험을 본다는 등 뭐 솔직히 뭐 객실 관리한테 영어 시험을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해가면서 조금 계속 어렵게 하고 계속 힘 빠지게 하고 그러면서 그 노동조합 조합원들 대상으로 이제 하는 게 좀 명백히 보였고 그 과정에서 이미 결과는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는데 노동자가 근데 결과는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서 해고됐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 일어났던 과정만 살펴보면은 그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어떤 부당한 과정과 그 해고 과정이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법은 어떤 수치나 그런 걸로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이제 7명, 8명 남으셔가지고 계속 복직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다시 경기가 좋아졌고요.
그리고 관광 산업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고 명동 거리에 잠깐 기도회 때문에 서 있으면 보게 되는데요.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다닙니다. 진짜 많아요. 코로나 때 진짜 거리에 진짜 한 두세 명 있다가 외국인들 좀 가득 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직을 한다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외주 시금 사업장을 들여오기도 하고 네,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복직 투쟁을 위해서 목요일마다 문화제를 이어서 하고 있고 저희 기독교인들 그 그리스도인 기도회는 2023년 6월부터 시작해서 매주 화요일 이어오고 있고 지금 93차 기도회까지 진행했습니다. 기도회를 매주 화요일에 해서 93번 한 거죠. 곧 100번, 100주 좀 더 되는 시간을 맞이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회사는 뭐 노동자에 대한 복직이나 그런 거 없이 오히려 고공농성까지 하시면서 더 어려워졌는데 노동자의 목소리는 더욱더 간절해지는데 뭐그 사측은 그냥 대법원에서 끝날 일이다. 우리 속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원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어쨌든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걸 좀 타개해 보고자 이제 또 고진수 네. 동지께서 고공농성을 시작하셨어요. 벌써 오늘 기준으로 145일 네. 하고 계시는데 정말 그 내란 그때 그 추운 겨울을 막 그렇게 맞습니다. 보내셨는데 이제 그걸 지나서 이제는 또 폭염 아래 또 하고 네. 계십니다. 고진수 동지님 요즘 건강 좀 어떠세요? 그 고진수 지부장님, 노동조합 지부장님이시죠? 네. 그분은 일식 요리사, 식당 요리사셨고요. 20년 넘게 일하신 곳에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계속 밀려나게 되신 겁니다. 그분이 이제 고공에 올라가 계시는데 고공은 그 다리 지하도를 지나고 올라오고 하면은 그 지하도 진입하는 그 철골 구조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전광판 설치하고 그런 곳인데 그곳에 올라가 계세요. 세종호텔 맞은편. 네. 거기에 철골 구조물이 아시다시피 뭐 바닥이 있는 게 아니라 철골로 이제 얼기설기 엮여진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 위에 아마 뭐 판을 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좁고 그리고 사람이 서 있을 수는 있지만 서서 걸어 다닐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기어 다니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음식이나 이런 거를 받으려면은 도르래로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운동량이 적어지니까 소화력이 떨어지시고 그리고 계속 한 자세로 있거나 불편하게 있다 보니까 뭐 무릎으로 계속 다니셔야 되니까 사람이 서 다니다가 이제 기어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절도 안 좋아지시고 근육량도 많이 좀 감소하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 한의사분하고 의사 선생님 그리고 뭐 상담 선생님 이렇게 올라가셔서 그 진찰을 해주시긴 하는데요. 사람이 우리가 한 자세로 딱딱한 바닥에서 하룻밤만 자도 몸이 이상해지는데 막 담 걸리고 막 그래요. 며칠 아프잖아요. 근데 사람이 145일 넘게 철골 구조물을 위해서 있다. 그것도 비바람 오면 흔들리고 오늘도 더운데 그 더운데 밖에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곳에 있어야 되는 그 사실을 사람이 견뎌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한 노동자의 어떤 사람들은 다음 얘기인가요? 아니다. 사람들은 많이 좀 오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한 노동자의 어떤 이야기만 아니라 호텔 관광산업 노동자들 전반적으로 분명히 겪고 있는 일들일 거고 여기서 이게 더 밀리고 된다면은 그냥 모든 호텔 관광 산업에 하는 노동자는 그냥 그렇게 쓸 때 쓰고 버려줘도 된다라는 거나 다름없는 사회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쨌든 고진수 지부장님은 본인 한 명의 어떤 복직을 위해서 싸우시기보다는 그런 일들을 막고자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작년 성탄절 연합예배 때 세종호텔과 연대해서 이제 그 세종호텔 건너편에서 공원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네. 그때 그 일식 요리복 완전 딱 제대로. 갖춰서 입고 나오실 때 진짜 멋있으셨어요. 어떤 그 전문가 요리사 전문 요리사가 본업을 할 때 어떤 딱 그 자부심이 느껴져가지고. 네. 세종호텔에서 일하시면서 수많은 요리를 하고 막 주말에는 세종대학교 행사에 나가서 막 하시기도 하고 그 요리사가 제일 잘 알잖아요. 주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렇죠. 그 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호텔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디가 문제인지 뭐 배선이 어디 있고 뭐 수도관은 어디 있는지 다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정규직이라는 이유 그러니까 그 하나만 점점 그런 걸 없애고 이제 비정규직화 외주한다면은 그런 노하우들까지 다 없애버리는 건데 그런 비용은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는가 봐요. 그랬을 때 그런 전문가가 오히려 더 호텔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했었을 때 정말 그 성탄절에 그렇게 요리사 옷을 입고 그 사람들에게
그 맛있는 요리를 대접하기 위해 저희 성찬을 고진수 지부장님 같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누구와 빵을 나누고 있나를 좀 명확하게 알게 됐던 게 그 성탄절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드렸던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고공농성을 하고 계신 분이 고진수 지부장만은 사실 아니시잖아요. 네. 또 구미 옵티칼 하이테크지회 박정혜 동지께서는 지금 547일째 그 구미 공장 옥상에서 농성을 하고 여성 계시고 고공농성 맞아요. 제일 네네네. 또 이제 다행히도 얼마 전 고공농성을 이제 끝내시긴 했지만 또 금속노조 거통고 조선 화청지회장이신 김영수 예. 지부장님도 그 장교동 하나본사 앞에서 그 말이 CCTV 철탑이지 보면 진짜 너무 아찔하고 아슬아슬한 되게 좁은 곳입니다. 곳이거든요. 거기서 97일간을 농성을 하셨습니다. 네. 이 두 현장은 좀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두 현장은 일단은 옵티칼 같은 경우에는 구미 공장, 불탄 구미 공장 위에 올라가 계시고요. 이거 공장이 불이 탔기 때문에 이제 다 희망퇴직을 받았지만 그 몇몇 분들은 이제 희망퇴직이 아니라 평택에도 옵티칼 공장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그 뭐랄까 그쪽으로 이제 고용 승계를 해달라라는 건데 일방적으로 그 재단이라 그러나 그거는 그냥 일방적 폐업을 해버리고 그냥 노동자를 다 버리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그게 이제 그런 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제 외국 투자 자본, 일본계 투자 자본의 회사고요. 네. 그랬을 때 투자 자본이 세금 혜택을 얻어서 구미공단 안에 이렇게 자리 잡아서 수익을 내지만 그거에 관해서 이제 뭐 다른 책임은 그런 비용은 없는 거죠. 그냥 딱 돈만 내고 돈만 가져가면 되고 지역사회는 거기서 이제 고용 창출했으니까 그걸로 된 거고 그냥 그런 계산이 전부인 것을 거부하고 평택 공장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투쟁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김영수 동지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저희가 지금 노동조합법 2, 3조가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개선되지 않는다면은 하청 노동자는 그 원청 사업장하고 교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다 교섭하고 투쟁하고 파업하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 노동자란 이유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작년인가 그 1m도 안 되는 그 조선소 밑에 도크에 용접해가지고 스스로 몸을 가두었던 네. 그 유채환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하청 노동자들이 이런 힘든 사실을 알려야만 그래야지 10년, 20년씩 계속 똑같은 현상. 저 옛날에 사회책에서 조선업 1위 이 사실 보고 되게 뿌듯했었거든요. 대한민국 짱이다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의 뭐랄까요 그 어려움들이 그렇게 했었었구나. 네. 그런 걸 들으면서 여전히 그 현실이 바뀌지 않은 채로 지금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하청 노동의 문제가 이제 그 한화오션이 이제 배 만드는 회사죠.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노동자분들이 이렇게 결국에는 고공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서글픈 것 같아요. 왜 그들은 고공농성을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까도 너무 지금 제 템포가 빠르지 않습니까? 제가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지금 인식을 이제야 했어요. 죄송해요. 시간이 좀 있어서 시간 제한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해봅시다 한번.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그 고공농성 왜 하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댓글 달리면 거의 야 이런 거 할 바야 다른 직장 구하지 뭐 심지어 게을르다 이런 말까지 듣게 되는 게 현실인데 그럼 그분들이 과연 게을러서 과연 무슨 본인의 존재감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 했을까? 그럴 만큼 그렇게 힘든 일을 감당해야 했을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상 마지막 수단에 가깝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알바였는데 어느 기간부터 어느 기간까지 하는 알바였고 그 기간을 정해놓고 알바를 뽑은 거였어요. 근데 있는데 막상 그렇게 일을 많이 안 시키더라고요. 뭐 뭔가 안 맞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고 원래 한 달 정도의 기간이었는데 2주가 좀 넘었을 때 프로젝트가 종료됐다라고 하면서 그만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한 달을 계산해서 한 달을 모아야 어디 놀러 갈 수 있는 비행기 값을 벌 수 있었고 막 그랬는데 그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설명도 없어요. 그냥 프로젝트가 끝났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그러니까 되게 억울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그냥 좀 더 설명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설명 없이 된 게 그거 정말 이 작게도 억울한데 20년 30년 동안 내 목숨을 바쳐서 내 집같이 살아왔던 그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이유 없이 해고당해야 된다? 이거를 사람들이 과연 그냥
알았다 하고 받아들일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고요. 또 추가로는 이런 거 다 받아들이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도 마찬가지겠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투쟁을 좀 시작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실제로 막 하면은 막 지나가면 엄청 이상해 보이죠. 막 현수 막 늘어뜨려져 있고 막 노래 시끄럽게 틀고 막 귀 막고 가는 사람 천지고 짜증내고 막 하는 사람들이 투성인데 실제로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그 뉴스에는 정말 한 줄 납니다. 성탄절에 여전히 노동자들 고공에 있어 이러고 한 줄 단신에 그것도 일면에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고 뭐 사회적으로 대화는 해봤냐 뭐 해봤냐 다 해봤죠. 몇 번이나 공문 보내고 교섭 공문도 보내고 하지만 그냥 뭐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사람의 정말 존엄이란 건 정말 끝도 없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마음을 한 번쯤은 좀 이렇게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런 마음으로 투쟁하시는 거겠고요. 그리고 거의 비슷한 말을 듣는데 현장에서 투쟁하시는 분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은 네. 한 분도 이러고 싶어서 하셨던 분은 없어요.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생각할 분은 한 분도 없었고 그럼요. 그런데 이게 상황이 그렇게까지 몰린 이유는 뭘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렇게 고민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 신방 그 발바닥으로 있는 성서 통해서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서 이곳에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처럼 네, 그런 현장으로 오시기를 초대합니다. 초대합니다. 광고됐어요. 네. 너무 호흡이 빠르다고 하시니까 약간 그 여담 한번 해도 될까요? 좋아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네. 비행기 표 구하셨어요? 더 추가 알바는 하지 못했고요. 네. 비행기 표 값까지 딱 구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경비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경비를 대신 많이 아꼈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버스가 이제 그 지나가는 길이 있었는데 갈 때마다 한 달 정도 욕했던 것 같아요. 그 보이는 회사를 향해서 조금 더 하셔도 됐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 감정이 되게 묘했었어요. 고작 그러니까요. 그거 가지고 그랬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바를 그렇게 해도 그렇게 억울하게 그만두게 되면 그런 마음이 당연히 생기는데 몇십 년을 일하시는 분들 고용할 때는 사장님이 고용했거든요. 심지어 면접도 봤어요. 왜 그 알바를 하는데 3명이나 뽑힌지 모르겠고 면접 봐서 제가 됐는데 근데 나갈 때는 그 사무실장님이 그냥 내일 프로젝트 총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사장은 아예 뭐 보이지도 않고 뭐 그런 경험을 하면서 되게 차갑다 그런 느낌 가진 적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처절한 노동 현장에서 우리 기독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또 하게 돼요. 네. 기도회도 하고 우리가 또 이런저런 연대를 하고 있지만 때로는 좀 무력감도 들고요. 또 목사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떤 마음으로 이 현장에 또 연대하고 계시는지도 좀 듣고 싶어요. 네, 그 비가 철철 오거나 눈이 엄청 오거나 춥거나 그랬을 때는 오히려 같이 있고 기도회를 하거나 아니면은 문화재 자리에 곁을 지키면 오히려 좀 곁에 함께 있어 드렸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금 힘드냐면요, 그냥 날씨 화창하고 맑은 날 그냥 시원해요. 심지어 선선해. 근데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도움이 되지? 막 기독교인들이 자기 신앙 자랑하려고 우리 신앙은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아요라고 자랑하려고 우리가 우리 좋으라고 기도하나 막 별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진 않은데 그렇진 않고 그냥 저는 정말 매일이 그 미안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솔직히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그냥 짠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 다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그리고 우리가 뭐 막 세력이 있어서 막 교회에서 누구 막 사장님이 막 교회 장로님이야 그래가지고 좀 진정하시죠 이러면 다 해결되고 그런 힘도 없는 사람들이 백도 없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있는데 되게 무력감 혹은 되게 미안한 마음 느낄 때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랬을 때 그런 어떤 뭐랄까요 무력한 하나님이랄까 가장 약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 약해지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동시에 근데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자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뭐랄까요 그 현장 분들의 목소리에 더 집중하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것 같아요.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저번에 탄핵 그 국면에 한번 저희 복음주의 쪽에서 또 기도회를 목요일 날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너무 추운 날인 거예요. 근데 추우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반짝거리는 눈이 약간 반짝거리죠. 더 뭐랄까 좀 약간 타오르는 것도 있고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있죠. 근데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봄이나 가을 막 미세먼지도 없고 초저녁에 그 퇴근하는 사람들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기 앉아서 이제 내가 근데 그 마음이 뭔지 너무 알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또 미안함이 깔려 있으면서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에 여러 마음이 교차하는 그 심정이 저도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우리가 그래도 같이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작은 행동들 중에 하나라는 걸 우리가 또 결국엔 또 그렇게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가게 되고 요즘 많이 못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조만간 회개하고. 회개를 꼭 해주시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서 매주 알겠습니다. 현장 기도에 와주시기를 우리 송지훈 사무총장님께 간절히 이 채널을 빌어서 요청드립니다. 저희 또 같이 화요일 날 7시에 그 명동 세종호텔 앞에서 명동역 9번 출구 10번 출구입니다. 죄송합니다. 10번 여러분 항의 댓글 달아주시고 10번 출구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거 꼭 물어보세요. 이제 정부도 바뀌고 했는데 좀 영향이 있냐. 저도 당연히 궁금한 것도 좀 있고 또 사업장에서 여전히 반응이 없는지. 뭐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 생각했을 때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생각도 좀 궁금하고 향후 세종호텔이나 좀 구미 옵티칼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좀 뭘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을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정부의 언급이나 제스처는 있었습니다. 이전 정부와는 좀 달랐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나름의 대책을 세우고 준비하려고 하지만 그 공직사회라는 게 일종의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그렇게 쉽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 세종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 재단 어떤 가족 기업과도 다름없는 그 재단을 뭔가 설득해내거나 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리고 옵티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자본이다 보니까 그 어떤 외교적인 일들까지 감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렵고요. 예전에도 떠올려 보면 예전 그 문재인 정권 때 바뀌고 나서 누가 이제 다른 노동자분한테 여쭤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제 정권 바뀌었는데 좀 어떠십니까? 하니까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언제 정권이 뭐 알아서 해준 적은 정말 한 번도 없고요. 다 결국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만들어 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적은 없고 다만 올라간 지 너무 오래됐고 날씨가 너무 뜨겁고 장마가 오고 태풍이 오고 이랬을 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좀 그거를 좀 고려해서라도 그게 제일 걱정돼요. 진짜. 조금은 좀 빨리 조치를 했었으면 하면 좋겠다라는 거가 제일 우선 1번이고요. 그래서 다른 데 같이 이렇게 뭐 호소하고 알리고 뭐 올라가 계실 때 뭐 밥을 올려드리고 이런 것들은 같이 교회 다녀서 많이 도와주셔서 하고 계시는데 좀 아는 분들 관계자분들 알고 계신다면은 좀 힘을 모아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세종대학교 심지어 기독교 학교입니다. 주님의 학교라는 그 세종대학교의 그런 문제를 해서 만든 다큐 필름도 있는데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러나 싶을 만큼 좀 이렇게 화가 날 때도 있고요. 좀 빨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또 더 좀 여러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제가 또 시간 관계상 슬슬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좀 30분 정도로 이렇게 모실 분이 아닌데 짧으니까 좋습니다. 그래요? 뭐 이렇게 사실 뭐 우리가 현장에서는 이런저런 걸 많이 하지만 이런 온라인 특히 영상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또 의외로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또 좀 같이 이야기 나눠 보셨는데 어떠세요? 제가 방송 체질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다행히도 제 상반신만 잡히는 것 같은데 막 다리는 계속 꼼지락대고 있고 지금 마이크를 잡고 있으니까 좀 안정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저는 계속 막 손을 비비고 막 다행히도 사람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어서 좀 편해요. 만약에 둘이 마주보고 하는 거였으면 눈도 마주쳐야 되고 눈 마주치는 거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방송은 늘 어려운 것 같은데 참 방송 그 침착맨도 보면은 유튜브 침착맨 좋아하는데 거기도 보면 초반에는 그냥
자기 캠 켜놓고 그냥 하다가 점점 방송인이 되는 걸 보면서 많이 하면 언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요만큼만 할게요. 얼핏 들으면 네. 어떤 개신교계의 침착맨을 노리신다. 약간 이런 이야기처럼.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네, 또 우리가 또 게임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월드컵 이런 거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언제 한번 좀 저희가 편안하게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온다면 뭐 성경 구약 인물 월드컵 네, 좋습니다. 누가 제일 악하나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가장 악덕 기업 월드컵 이런 거. 재밌겠는데? 계속 한 3시간 동안 욕하고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128강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보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남겨주신 말씀 부탁드리고 인사도 부탁드립니다. 네, 성서 한국 그거죠. 이게 뭐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성서 한국에서 진행하는 이 프로 이름이 뭐예요? 그냥 성상국 유튜브 라이브. 성서 유튜브 라이브. 네, 라이브. 네. 하여튼, 이것도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래요? 하여튼 성서 한국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그 거리를 가다 보면은 문득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뭐 뭔가 현수막이 걸려 있거나 뭔가 시끌시끌하고 했었을 때 이렇게 막 소란스러우시고 통화 중에 막 지나가면 통화 안 들리고 해서 되게 시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한 번쯤은 누가 있을까라고 귀 기울여 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나가 주시면은 조금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없거든요. 저희가 한다고 저는 엄청 되게 좋은 사람이고 시간이 없고 다른 목회를 하시거나 그런다고 훌륭하지 않은 사람 전혀 아니고 저희가 그런 부채감을 드릴 수도 없는 드리지도 않는 거고 그랬을 때 각자 하고 있는 역할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 역할들에 서로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성서한국 라이브 잘 진행되셨으면 좋겠고 라이브 뽑는 속도가 상당하시더라고요. 그래 거의 유튜버급으로 뽑으신 것 같아서. 쇼츠 공장입니다 요즘. 네, 공장에서 수익 창출도 좀 하셔서 수익 창출 하셔가지고 여러분 슈퍼챗 많이 쏴주시고요. 뭐 그럼 좀 좋아지지 않을까. 성서한국은 지금 불가능한데 저희가 기독미디어 로고스랑 같이 나가거든요. 로고스는 사실 슈퍼챗 가능한데. 구독자도 좀 많이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해주셔야. 아이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틀어놔야지 이게 되니까요. 잘 때 한 번씩 틀어놔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창민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저 많이 좋아합니다. 뭐 유사과학 월드컵 이런 거 맨날 들으시고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많이 잡니다. 듣고. 알겠습니다. 네. 뭐 좀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또 어쨌든 저희의 그냥 또 자연스러운 현장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네. 예. 뭐 아까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있는 자리에서 또 그렇게 열심히 사시되 가끔씩 생각나실 때 좀 같이 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혹시 시간이 나신다면 또 연대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목사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또 명동에서 뵙겠습니다. 명동 이번 10번 주못 출구. 가는데 다음 회개하시고요. 회개하고 다음 주에 꼭 가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7월 7일 성수한국 유튜브 라이브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